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홈 버튼하고 그 다음에 셋업 버튼이 있어요. 일단 홈 버튼하고 셋업 버튼에 중복되는 기능들이 좀 있긴 있는데, 먼저 셋업을 설명을 드리고 셋업에서 설명했었던 부분들은 홈에서 설명을 할 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누르면 차량 내비게이션, 사운드,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차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차량을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운전자 보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조를 보면 주행 편의, 주행 안전, 운전자 주의 경고, 속도 제한 이렇게 있는데, 주행 편의를 한번 들어가 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운전 스타일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차간거리나 가속 강도나 반응 속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차간거리는 단계가 클수록 전방 차량 유지하는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딱 한 중간급 정도 놔주면 좋겠는데 중간이 없네요. 그러면 그나마 좀 멀게 하는 게 좋겠죠. 가깝게 하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가속 강도는 딱 중간 단계로 일단 먼저 설정을 하고, 반응 속도 중간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운전 스타일 연동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값으로 놓고 쓰다가 좀 더 가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응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쓸 거냐 안 쓸 거냐, 알아서 차간거리에 맞춰서 차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해주면 좋죠. 이번 영상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 가장 많이들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추천하는 세팅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기능이어서 꺼놓는 겁니다. 기본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보시면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쓰면 좋죠. 주행 속도 자동 조절하는 것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주행 안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방 안전, 전방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전방 안전 경고 시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빠르게는 없으니까 그나마 좀 보통으로 해놓으시면 바로바로 경고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전방 측후방 안전 이런 것들 지금 다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얘가 먼저 인식해서 밟겠다는 거예요. 요런 상황일 때.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켜두시는 게 좋겠죠. 운전자 주의 경고, 여기에서는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게 있습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라고 하면 차량이 앞에서 출발을 했다. 근데 내가 잠깐 핸드폰 보고 있었어. 그러면 뒤에서 빵 거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차가 출발하면 띠딩 하면서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기능 당연히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전방 주시 경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눈만 보는 카메라가 있어요. 요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저는 웬만하면 쓰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내가 살짝 어디 뭐 건물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한번 써보시고 불편하시면 이거를 눌러서 끄시면 되는 겁니다. 부주의 운전 경고, 요건 뭐냐면 운전을 하다가 자꾸 띠디디 그러면서 차선 넘어간다. 그럼 얘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너,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주는 메시지인데요. 또 한번 일단 써보시다가 나중에 불편하시면 끄시면 되겠어요. 속도 제한도 저 같은 경우는 안 씁니다. 경고만 해놓는 경우인데, 도로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을 하면 경고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속도를 제한하게 되면 설정 속도 변경 안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를 조작하면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조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꺼놓고요. 속도 오프셋이라고 하면 이 속도가 80km 기준이다 했었을 때 나는 얼마나 더 여유 있게 속도를 낼 것이냐, 요 기준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0으로 해놓으시고 속도 제한 경고로 해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주차 안전 보면은 카메라 설정하는 게 있는데, 주차 거리 경고 알려줄 거냐 안 알려줄 거냐, 탑뷰 주차 가이드라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요거 지금 이미지 보이시죠? 후방 주차 가이드라인 요것도 당연히 해놓으면 좋죠. 나머지 서라운드 뷰 모니터 당연히 후진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거 좋고요. 주차 거리 경고 자동으로 켜짐,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 자동으로 주차 거리 경고 기능이 켜진다. 이거 어떤 거냐면, 이거 왜 꺼져 있는 거냐면, 내가 주행 중에 앞차와 좀 바짝 되면 얘가 또 삐삐삐삐삐 울려준단 말이죠. 부딪힐까봐. 그게 이제 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꺼놓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값이 꺼져 있는 거고, 후방 안전, 후진 중 충돌 위험 시 경고와 차량 제어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죠. 교차 안전도 마찬가지로 해놓으면 좋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앞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에코, 스포츠, 노멀 뭐 이런 식으로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 모드라는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 모드라는 걸 선택을 했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추천드렸었던 건, 스마트로 놓고 쓰시면 알아서 에코로 갔다가 알아서 스포츠로 변경이 된다라고 해서 스마트로 놓고 쓰시는 걸 추천을 했어요. 나머지 스티어링이나 서스펜션
서스펜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노멀로 해놓으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알려준다. 이건 좀 폼이에요. 폼. 뭐냐면 이거를 쓰게 되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 해가지고 여기에 딱 어떤 드라이브 모드로 쓰는지 변경이 되는 화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에코, 노멀, 스포츠 이거를 설정 안 한다 그러면 변경을 해도 이 창이 안 뜨는 겁니다. 이 창 나오면 좋잖아요. 부스트 온 이런 느낌이어서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토우 모드, 이게 트레일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차가 쏠리는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토우 모드를 여기 버튼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버튼으로 설정을 해서 이 모드를 켜게 된다 그러면 적은 용량인지 중간 용량인지 최대 용량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조정을 할 테니까 어느 정도의 중량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토우 모드를 쓰게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쓰시면 되는 거죠. 트레일러를 연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음으로 하이패스 들어가 보면 하이패스의 안내 음량을 조절하는 걸 실제로 여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다. 음량 3 정도? 이 정도 괜찮네요. 그 다음에 결제 정보, 하이패스를 통과하게 되면 결제 정보를 화면에 띄울 것이냐 안 띄울 것이냐 멋있으라고 띄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패스 결제 금액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과를 하고 나서 결제 금액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사용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번 달 사용 금액은 얼마입니다를 알려주는 멘트를 추가 안내 없이 할 건지 오늘 할 건지 이번 달로 할 건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뭐 오늘 사용하는 금액 총액들 알려주면 좋죠. 다음으로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녹화 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빌트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블루링크를 설정하시고 세팅을 하시고 나면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됩니다. 그 세팅이 된 값이 바로 요 값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요번에 새로 생겼어요. 주행 중 상시를 킬 거냐, 주차 중 상시를 킬 거냐. 주행 중에는 계속 1분 단위로 계속 녹화가 됩니다. 요거는 항시 켜놓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주차 중에도 내가 영상을 계속 상시로 녹화를 할 거냐 말 것이냐인데 이거는 30분 단위로 계속 저장을 하겠다. 이거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면 주차 중에 상시 녹화가 되고 동작 감지 녹화는 되지 않는다. 주차를 할 때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들이 많기 때문에 동작 감지 녹화만 해도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너무 외딴 외지에 주차를 해놨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시 계속 쭉 쉬지 않고 녹화되는 거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상시 녹화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주차 중 동작 감지 4일까지 녹화를 할 수 있는데 동작이 감지가 되면 그때서야 녹화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요런 거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주행 중 이벤트, 주행 중에 어떤 충격이 감지가 되면 요걸 따로 부분을 해서 녹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다 해놓는 게 좋죠. 주차 중 이벤트 음성 녹음도 해놓으시면 좋고, 주행 정보 표시, 녹화되는 화면 안에 내 정보를 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녹화되는 영상의 시간, 그 다음에 속도, 기어 변속이 D단이었는지 후진이었는지, 방향 지시 등은 어떤 거였는지, 충격 감지 민감도, 위치까지 모두 다 녹화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제가 바라는 바라면 혹시 현대 관계자가 보고 있는 중이라면 부디 우리가 악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없는지 아쉬웠겠지만 아무튼 요렇게까지 모두 다 설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기본 디폴트 값에서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갔습니다. 다음 공조장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걸 알아서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요 차이인 건데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필터를 통해서 먼지는 걸러주고 새로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걸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어떤 막 소똥 냄새가 난다거나 혹은 미세먼지가 많다거나 워셔액 같은 거 요즘 알코올 들어가서 냄새가 더 심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내기를 계속 번거롭게 눌러주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기로 순환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는 기능인 겁니다. 워셔액을 내가 뿌릴 경우에는 내기로 바꿔주는 거, 터널에도 먼지가 많으니까 자동으로 내기로 변경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걸 진행하게 될 경우에 창문을 열어놨었던 게 자동으로 다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공기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 창문을 자동으로 닫고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거, 이것도 일단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불편한데 이럴 땐 그냥 이것만 끄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이걸 설정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트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설정 안 하거든요. 기본값도 안 되어 있어요. 에어컨을 튼다 그럼 얘가 알아서 통풍을 켜주고, 히터를 튼다 그럼 얘가 알아서 열선을 틀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따뜻한 바람을 하면서도 통풍을 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엇박자로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끄면 좋겠는데 이게 기본값으로 꺼져 있는 걸 보면 대부분 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기본값은 꺼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자동으로 한번 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하차 편의, 저 이거 엄청 좋습니다. 제가 워낙 또 배가 또 많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차량의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다리와 팔과 이 배가 핸들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길게 이동으로
바꿔주면 핸들이 위로 올라가고 시트가 뒤로 빠집니다. 총 기능이니까 일단은 아예 끄는 것보다는 짧게나 길게, 일단은 길게 한번 써보고, 길게 나와 짧은 걸로 바꾸시면 되겠죠. 승하차시에도 동승석이 같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거 참 좋다고 봅니다. 승하차시 핸들까지 이동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다음으로 시트 위치를 변경했을 때 알려주는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이거 껐네요. 자, 이거는 키면 좋습니다. 이걸 켜놓으면은 앞으로 가고 있는 거 표시가 하고, 뒤로 가는 거 표시되고, 제가 어디로 가고 있게요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포트 스트레칭 작동 알림. 컴포트 스트레칭을 작동하면 작동 정보가 시트 이미지와 함께 표시가 된다. 이거 어떤 거냐면, 여기 컴포트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여기 안마하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이미지가 보이는 거죠. 골반합니다, 허리하고 있습니다, 전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니까 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건데, 이 알림을 끄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무리 눌러도 아까 계속 누르면 이렇게 바뀌었지만 지금은 변동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왜 가릴 이유가 있나 싶긴 하겠지만 이건 당연히 알려주는 걸로 하고요. 스마트 자세 제어. 운전자의 키와 몸무게에 맞춰서 아주 올바른 자세를 찾아준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제가 매번 해봤지만 데이터가 없다고 안 찾아주더라고요. 혹시나 이번에 풀체인지된 펠리쉐이드는 제 체형을 찾아줄 수 있는지 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는요 178에 182 요 사이고요. 앉은 키는 상체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체중은 100kg가 넘고요. 자세 분석을 해보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래요. 그래서 추천하는 자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정도 자세로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초기에 세팅을 할 때 이 자세를 추천을 해서 하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깜빡이가 안 보입니다. 계기판이 너무 안 보여. 그러기 때문에 좀 올려줘서 내가 추천하는 거에서 조금 변형하면 되겠죠. 스마트 서포트. 스포츠 모드 또는 고속 주행 시에 작동을 한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거나 이제 고속으로 갑자기 확 달리고 있을 때 이 시트가 나를 잡아주는 것처럼 좀 더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 운전하기 편한 자세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좋은 기능이 있는데 굳이 안 쓸 필요는 없겠죠. 컴포트 스트레칭. 이 마사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에르고 모션 시트라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버튼 눌렀던 이 컴포트 스트레칭을 강하게 할지 보통으로 할지 아니면 이동 시간을 10분, 15분, 20분으로 할지 이런 거를 각각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강한 세게 해보고 15분 정도 보통으로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 너무 오랫동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면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마사지 누르는 기능에 상세 설정이 있었단 말이죠. 이 상세 설정을 들어가면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메뉴로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자세 보조. 주행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세를 보조해서 자동으로 엉덩이와 허리를 조절하게 해준다. 이거 있으면 좋아요. 가끔씩 허리가 아픈지도 모르고 운전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얘가 알아서 너 벌써 1시간 운전했어, 마사지 좀 해줄게 하고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주행 중에 허리 보조. 주행 중에 허리 디스크 압박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 좋은데요? 이런 거 한번 30분에 한 번씩 움직인다, 1시간에 한 번씩 움직인다, 요 뜻인 것 같아요. 30분에 한 번씩 움직여주자고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자주 쓰면 좋잖아요. 라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무드 조명을 설정한다. 아, 이거 있으면 좋죠. 멋있죠? 멋있어. 밝기를 조절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제일 밝은 거고 제일 낮게 하면 거의 꺼지는 거네. 좋은 기능이 있는데 일단 밝게 하고 저녁에 주행을 하다가 이게 너무 신경 쓰인다 그러면 이때 조절하시면 돼요. 드라이브 모드를 연동해서 진행을 한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빨간 색깔로, 노멀로 하면 그냥 하얀 색깔 나오고, 그 다음에 에코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초록 색깔로, 이 모드별로 특징이 있는 그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에 맞춰서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잘 안 해요. 이걸 끄면 색상을 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얀 색깔로 하는 걸 추천하는데, 하얀 색깔로 하면 뭔가 리니지 게임에 보면 아이템 축복받은 것처럼 축복받은 우리 펠리쉐이드 이런 느낌으로 하얀 색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두운 곳 주행할 경우는 밝기를 낮춘다. 일단 밝기 낮추지 말아보시고 그냥 써보세요. 그러다 불편하면 어두운 곳 갔을 땐 얘가 알아서 조정할 수 있게 기능이 있으니까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구간 안내 연동. 저 이거 무조건입니다. 과속 안내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을 하면 얘가 밝기를 빨간 색깔로 바꿔줘요. 근데 차마다 다른데 펠리쉐이드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빨간 색깔 조명에 더불어서 깜빡깜빡깜빡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조심해서 운전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속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할 때 과속을 하게 되면 돈이 나가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다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터치 방향지시 등 사이드바에 있는 깜빡이를 살짝 누르면 이렇게
3번 깜빡이는 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3번이 저도 좀 조급하고 너무 짧아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5회 깜빡이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차선을 변경을 할 때도 상대방들이 봤었을 때 가는 거구나, 그래 가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나도 좀 더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5회 깜빡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웰컴 미러 라이트, 사이드 미러와 도어 핸들 램프의 웰컴 작동 시점을 선택한다. 웰컴 미러, 나를 반겨주면 좋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설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에스코트, 예전 그랜저 광고를 보면 나올 거예요. 되게 어두컴컴한 공간에 차량을 주차를 하고 내가 차량 문을 닫고 나갔는데 내 차는 나를 내 앞길을 밝혀주고 있어. 그 기능이거든요. 안전하라고, 앞에 혹시 뭐가 있는지 잘 보고 가라고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는 건데요. 이 기능이 있으면 좋습니다. 15초 동안 헤드램프가 켜지는 건데 스마트 키를 또 한 번 닫아주면 그때는 꺼져요. 그때 좀 불편하시면 여러분들이 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켜지면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이팅 패턴, 자 요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웰컴 라이팅의 그 라이팅 패턴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월로 끊을 수도 있고 연간으로 끊을 수도 있고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는데, 일시불 기준으로 한 16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16만원으로 구매를 할지 말지를 이 QR코드로 다운받아서 결제하시면 요거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와있는 이 샤이닝 같은 경우도 이뻤어, 그지? 괜찮아요. 하이빔 보조,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의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절한다. 수도권 지역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웬만하면 다 조명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어요. 근데 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 깊은 밤에 운전을 할 때는 굉장히 어두워서 상향등을 켜고 다녀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이빔을 켜고 다닐 때가 있는데, 이 하이빔을 내가 계속 켜고 다니면 저쪽에서도 눈이 부실 거고 내 앞에 있는 차도 눈이 부실 거예요. 그거를 알아서 얘가 감지해갖고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을 때는 얘가 상향등을 켜놨다가 저쪽에서 누가 차가 온다거나 앞에 차가 또 보인다거나 이러면 지가 알아서 끄는 겁니다. 당연히 해주면 좋죠. 도어 자동 잠금, 주행을 한다. 모든 도어가 잠기는 시점을 선택하는 건데, 내가 드라이브를 놓고 악셀을 밟고 간다. 그러면 얘가 그때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자동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거, 우리 일행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도착을 해가지고 P를 누르고 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데, 이분들은 이미 차가 멈춰있는 순간에 문을 열고 나가요.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비행기가 쓰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짐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차가 멈춰서 P단으로 놓으면 알아서 차량의 문이 철컥하고 열리게,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문을 열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탄다, 뭐 어른들이 많이 탄다 그러면 이 P단으로 놓는 걸 추천을 하고, 애기들이 타고 있다, 혹은 우리가 이제 문을 열 때 조심하게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옆에 자전거 같은 게 지나가다가 우리가 문을 열면 100% 운전자 과실입니다. 자전거는 과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한번 당해봤어. 자전거 타다가 당해봤어. 운전자가 100% 과실이더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동승자들이 문을 열 때 주의를 주고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신다면 시동을 끌 때 혹은 아예 이 기능을 끄시는 게 맞습니다. 디폴트 값으로는 저는 웬만하면 어르신들 많이 타고 다니시면 P단으로 놓는 게 좋아요. 2회 눌러서 원격 잠금 해제. 문을 열었어요. 딱 하고 열었어. 그러면은 1열, 2열 문이 모두 다 열린단 말이죠. 그럼 내가 운전석에 타려고 딱 이 문을 여는 순간 저쪽에 숨어 있었던 도둑이 내가 문을 여는 타이밍에 맞춰서 2열의 문을 같이 딱 열고 같이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차량의 문을 여는 버튼을 눌렀을 땐 2열의 문은 안 열리고 1열만 열리게 하고 싶다,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접근 및 터치 시 잠금 해제. 내가 키를 가지고 있거나 디지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근처로 왔어. 그러면 얘가 알아서 찰컥하고 열리는 거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열리는 거. 그거를 접근 시 자동 잠금 해제를 설정하시면 요거를 눌러주시면 알아서 문이 열리는 거고요. 그러면 문이 열렸을 때 운전석만 열릴래, 전체 도어가 열릴래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전체 도어로 해놓자고요. 이탈하게 되면 자동으로 잠금한다. 이게 원래 옛날에 우리 현대 기아차만 그런 기능이 없었고 쉐보레나 쌍용 이런 차량들은 이 기능이 있다고는 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차량의 문을 열고 나갔어. 근데 내가 깜빡하고 차량의 문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깜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깜빡한 걸 잊을 수 있게, 알아서 이탈하면 자동으로 잠가질 수 있게 설정하는 게 바로 요 기능입니다. 당연히 설정해 놓으면 좋죠. 파워 테일 게이트,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이잉 하는 기능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당연히 쓰는 게 좋죠. 열림 속도, 한국인의 속도 빠르게 당연히 해야죠. 테일게이트의 높이를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열리게 할지, 아니면 너무 키가 작아서 나는 조금 트렁크가 좀 낮게 열리기를 원한다, 이런 건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사용자 높이 설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높이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트렁크를 열고 나서 내가 손으로 닿을 수 있는 높이까지만 엽니다. 그 상태에서 닫는 버튼을 길게 3초 동안 누르면 그 높이가 저장이 돼서 앞으로 열 때 탁
그 높이까지만 열리는 거, 이렇게 높이 조절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완전 열림 해놓으면 좋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 저는 이건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기본값도 꺼져 있어요.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트렁크 쪽으로 가면 얘가 알아서 띠띠띠띠띠 하고 착 하고 시가 이렇게 열려요. 내가 꼭 차를 뒤로 가는 게 트렁크를 열기 위해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내가 지나가다가도 띠띠띠띠 하고 울려요. 그게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끄고 다닙니다. 근데 기본값도 꺼져 있어요. 원격 창문 제어를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다. 스마트 키에서 문 여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알아서 창문이 모두 다 열립니다. 그리고 닫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 다 닫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나갔어. 근데 창문이 열리는 걸 깜빡했어. 그러면 내가 바깥에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 다 닫히는 겁니다. 켜놓는 게 좋죠. 다음으로는 디지털 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 없이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시동까지 걸어서 차량을 주행하는 것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는 그거를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는 설정하는 방법 저희가 영상 따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히 보시면 후석 승객 알림, 내가 차를 다 내리고 나서 나갔는데 혹시나 뒤에 사람이 있나 없나, 특히나 요즘 애기들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림을 울려주는데 이 알림이 차에서 띠링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블루링크를 통해서도 경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서비스 시기 알림 요거 다 취향에 따라 조금씩 갈리긴 하지만 보통 10,000km에 한 번씩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알림 시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 중에 하나씩 골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도만 10,000km 혹은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점검하는 거 진행하고 있고요.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들 써보시면 좋죠.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 요거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 트레일러 토우 모드가 또 여기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네요. 패스하도록 할게요. 아까 알려드렸으니까. 다음으로 내비게이션을 한번 봐야 될 텐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막 설정하실 건 크게 없어요. 내비게이션에 보시면 표시 정보에 또 보이면 좋고요. 주변 교통 정보 보이게 하면 좋고, 경로선 교통 정보 알려주면 좋죠. 경치 좋은 길 요거 누르면은 가다가 자꾸 딴 길로 새요. 저기 경치 좋다는데 한번 가볼래 와이퍼 여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것도 한번 해보시고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 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변경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변경을 하고 나면 맵으로 갔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초록 색깔 선 보이는 거 있잖아요. 교통 정보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속도 나오는 거 보이고, 이렇게 변경이 된다. 경로 안내 보면은 경로 탐색 옵션, 기본적인 거 디폴트 된 값에서 크게 변경하실 거 없습니다. 변경할 것만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웬만한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가급적 우회, 이거 우회했다가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길이 이상해집니다. 그냥 조심히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경고 같은 것도 웬만한 것들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따로 건드실 건 없습니다. 지도화면 크게 보게 할지 작게 보게 할지 글씨를 요거 설정하시면 되시고, 지도 모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도 모드 가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주간 지도 색상 테마를 클린 라이트로 할지 다크로 할지 클래식 라이트로 할지 이런 거 선택하시는 거 있는데, 요거는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원하시는 거 진행하시면 되세요. 편히 들어가시면 최근 목적지 저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뭔가 문제죠. 현재 위치 자동으로 복귀하는 거, 이런 것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도를 이동하고 나서 현재 위치로 자동으로 복귀한다, 맵을 누르고 어디를 이렇게 막 봤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아까 그 기능으로 만든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사운드 넘어가서, 사운드도 크게 그냥 막 변경할 건 없습니다. 이게 풀체인지 차량이기 때문에 사운드 트루라고 해가지고 다이나믹한 경험을 제공한다. 압축 음원을 좀 더 좋은 음질로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귀 들어보시고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전후 좌우 관련해서 그냥 딱 중앙으로 놓으시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고음, 중음, 저음 이것도 제가 따로 만지긴 한 건데, 저는 이렇게 저음 베이스 같은 거 되게 쿵쿵쿵쿵 울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저음만 조금 올렸어요. 안내음 여성 목소리로 할지 남성 목소리로 할지, 그 다음에 하이패스 결제 금액 안내는 아까 했던 거고, 내비게이션 경고 해가지고 아까 설정했었던 거 그대로 또 나오고요. 웬만한 거 건들 거 별로 없습니다. 라디오 음질 원음 강조할지 노이즈 균형 있게 진행을 할지, 원음 강조해도 되죠 요즘에. 운전자 보조 경고 음량을 얼마나 할지 이걸 누르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중간으로 넣었다가 애기들 좀 잘 때가 많다 그러면 좀 줄이시면 되겠죠. 핸들 진동 경고 해놓으면 좋고, 웬만한 경고음들은 다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디폴트로 안 해놓은 게 있죠. 주행 안전 우선, 안전 주행을 위해서 경고음 발생 시에 오디오 음량을 줄인다. 오디오 음량을 전 줄이지 않는 것처럼 오디오를 더 선호합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끄고요. 마찬가지로 디폴트 기본값도 꺼져 있습니다. 주차 안전, 주차할 때는 다르죠. 주차를 잘못하다가 박으면 제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음량을 줄이는 걸로
정도 하는 편입니다. 연결기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들 연결하면 여기에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기 연결, 요것도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건데요. 요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신규 추가 눌러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블루투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펠리쉐이드 눌러서 진행하시면 돼요. 음성인식, 호출어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호출어 K 현대를 얘기하면은 알아서 호출하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안내 속도 기본으로 가고요. 안내 방식, 안내 음성 최소화. 이건 어떤 거냐면 한번 볼게요. 이걸 눌러서 오토브라더스로 가죠.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가 나왔어요. 예. 네. 경로 안내를 시작할게요. 이렇게 안내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내 음성 최소화를 눌러주면 오토브라더스 검색해줘. 심플하죠. 경로 안내를 여기가 시작할까요? 맞나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바로바로 딱딱딱딱 해서 끝나는 거. 요거 웬만하면 안내 방식은 최소화하는 거 추천드리고, 후석 음성 인식, 후석에서 음성 인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용 설명서 알려줬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석에서 선블라이드 열어줘, 뭐 닫아줘, 이런 음성 인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굳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값도 꺼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화면 구성 관련해서도 뭐 대기 화면 이미지는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이런 건데요. 요것도 한 번씩 눌러 보시면서 심플, 모던, 클래식, 이렇게. 펠리쉐이드 영상, 그 시승기 영상을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 바늘이 안 나온다고 거지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클래식으로 바꾸면 바늘 나옵니다. 스타일을 또 바꿔가면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기 화면에 디지털 액자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대기 화면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끄면 이걸 대기 화면이라 하거든요. 이 대기 화면을 뭘로 할 것이냐. 근데 웬만하면 그냥 맵 화면 넣는 게 제일 깔끔하죠. 분할 화면, 분할 화면이란 어떤 거냐면 맵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게 분할 화면이에요. 분할 화면을 어떤 걸로 보여질 것이냐. 아까 설정했었던 기능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뭔가 되게 필요 없는 것들도 같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스포츠가 관심 없는데? 그러면 끄는 겁니다. 자, 후석 대화 이거 뭐 쓰지도 않는데? 나침판이 필요해? 뭐 이런 거. 디지털 액자는 설정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인 다음에 다시 맵에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제가 원하는 영상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디스플레이를 보면 밝기 자동으로 조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카메라 설정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요거는 아까 나왔던 거죠. 블루라이트 기능 쓸래 안 쓸래, 버튼 눌러보면 각 누르는 버튼들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따로 건드실 건 별로 없으셔요. 있다면 우리 요거 핸들,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있는 모양 같은 것들 설정 따라 해주시면 되시고, 클러스터 이거 어떤 거냐면 클러스터 테마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변경하는 거 나왔습니다. 화면 밝기도 나왔고, 오토 스탑 누적 시간을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누적 정보로 봅니다. 제가 이 차를 처음 타자마자 2년 3년이 지났어도 얼마나 오토 스탑으로 누적이 되었느냐, 몇 시간 써져 있는 거 보면 내가 10시간 동안 내가 차를 연비를 아꼈네, 막 이런 뿌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누적 정보 연동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데 영상 조정으로 기울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셨을 때 보기 좋은 걸로 딱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표시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는 이제 디폴트 값이 미디어 정보가 빠져 있는데요. 블루투스 음악 같은 걸 들으면 앨범 표지 같은 게 나옵니다. 제목도 나오고 괜찮이 쓸만합니다. 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링크는 이제 모뎀 정보, 내가 지금 현재 뭐 이런 모뎀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 일반 들어가시면 업데이트 정보, 업데이트 뭐 자동으로 다 되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USB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려고 하면 우리 여기 중앙 콘솔에 있는 차량 연결하는 잭에다가 연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 하실 일 없습니다. 저장 공간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세팅하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만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 쿼티로 할 거냐 천지인으로 할 거냐 이런 거. 키보드 천지인으로 해도 재밌겠는데? 이게 훨씬 빠른데? 괜찮다. 이걸 생각 못했네. 이게 확실히 모니터 누르는 거는 손가락이 기억을 하거든. 괜찮은데? 나 이제 앞으로 천진으로 써야겠다. 어렵잖아, 그지? 이거를 저렇게 천진으로 바꾸면 툭툭툭툭툭툭
장착이 된다. 단위 설정 기본값으로 가면 되죠. 미디어 동작 시동 켤 때 미디어 자동으로 재생 안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되게 크게 틀거든요. 와이프랑 애들이 같이 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시동 끌 때 미디어 재생 유지 이런 거. 초기화 게스트 프로필 삭제 마지막입니다. 초기화를 하면서 네, 우리 고객에게는 깔끔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초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버튼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홈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지도 보이고 미디어 보이고 전화 보이고 홈 프로젝션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요걸 설정하면 여기에서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음에 시네마 들어가면 유튜브, 유플러스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 이런 거 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여러분들 계정이 따로 있어야 되고 왓챠도 웨이브도 여러분들이 유료로 구독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주차 상태일 때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엔터테인먼트를 들어가 보면 QR코드를 스캔해서 스트리밍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한 후 다시 실행하라. 스트리밍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 됩니다. 스트리밍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좀 있는데 스트리밍 베이직은 무료로 진행이 돼요. 근데 프리미엄을 진행하려고 하면 가입 금액이 지금 프리미엄 요금제가 2월에 오픈 예정이래. 그래서 뭐 따로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네.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뭐 이제 나오는 예정이니까 요거 아마 그걸 거예요. 테마를 바꾸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테마 같은 것들을 바꾸는 걸 여기서 아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멜론하고 진이 요 음악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 2월 중으로 오픈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고. 게임도 있습니다. 게임 뭐가 있나? 오, 스토크가 있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새 게임. 이거 몇을 맞춰야 되지? 그게 그 한 줄에서 1, 2, 3, 4, 5, 6, 7, 8, 9 아. 겹치는 거 있어요. 와! 이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재밌는 게임이 있고. 다음으로는 음성 메모 기능이 있는데요. 목소리를 잠깐 기억해놔야 될 게 있을 경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펠리세이드 촬영에 협조해주신 우리 고객님에게 음성 편지 한번 이진호님 안녕하십니까, 김 실장입니다. 차량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계약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차량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사고가 나시거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빌트인캠 제일 중요해요. 빌트인캠의 화면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를 들어오셔서 하는 겁니다. 주행 중 상시, 지금 우리 1분마다 하나씩 계속 영상이 저장이 되고 있는 거, 주차 중 상시, 주차 중 동착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 수동 녹화, 여기에 수동 녹화 버튼 있잖아요. 수동 녹화 버튼을 누르면 내가 딱 지정해서 요 보관함 안에 이 영상이 따로 녹화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화면도 따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또 빌트인캠 설정에 들어가면 아까 셋업에서 들어가서 진행했었던 이 화면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트인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야 될 기능이 아니에요. 앞으로 좀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이동하고 싶은 메뉴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세차 모드, 이거 뭐냐면 자동 세차 들어가는 거 뭐 하세요 라고 막 하는데 내가 이걸 잘했나 안 했나 막 확인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시작 누르면 알아서 사이드미러 접히고 창문 다 접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 세차 끝나면은 다시 종료 눌러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내 차 위치 공유,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부모님이 좀 항상 어디쯤 오나 걱정하고 그러시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내가 언제쯤 오나 어디쯤 가나 이런 거 궁금해할 경우에는 내 위치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적지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토 브라더스 검색해서 여기를 우리가 목적지로 일단 설정을 하자고요. 이렇게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받는 사람을 설정해야죠. 010 확인을 누른 다음에 요거 이대로 끝내면 안 돼요. 자, 플러스를 눌러서 공유할 대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가면 받는 사람 연락처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동의하고요. 위치 전송 중입니다. 42분 동안 내 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블루링크 위치를 공유합니다. 12분 후 도착 예정으로 나옵니다. 이걸 확인을 누르면 동의하고요. 그냥 웹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명확하게 나오고요. 지금 속도가 몇이고 잔여거리는 몇이며 도착 예정 시간은 얼마다
라는 게 막 뜹니다. 아주 무서워. 이거 우리 와이프가 알면 안 되는데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날씨 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요. 오늘 날씨, 대기질도 나오고, 자, 스포츠 원하는 관심 있는 거 여기서 찾아서 진행하시면 되죠. 발레 모드, 발레 파킹을 맡겨놨다. 그러면 이제 발레 모드로 넣어놓으면 발레 파킹한 기사가 내 차 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설정해 놓으시는 거 좋습니다. 이 카페이먼트, 이게 이제 차량 안에서 주유소,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것들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카트홈, 차량에서 우리 집에 있는 TV나 에어컨, 뭐 이런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을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진단, 내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있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크게 쓰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문제가 있으면 블루링크를 통해서 또 다 알려줘요. 알림 같은 경우에 따로 없고, 매뉴얼, 전자 매뉴얼을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 매뉴얼 필요 없죠? 이 영상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홈 버튼에 있는 기능과 그 다음에 셋업을 통해서 나오는 기능 같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